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 출장 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송탄 출장 소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송탄 출장소장 김신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 소장 김신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은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5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및 활기찬 노후 지원입니다. 관내 다양한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한 복지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492가구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1,132가구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관내 101개소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비로 1억 8,300만 원, 양곡비 189개소 1억 700만 원, 안마의자 임차료로 80개소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 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북부 지역 어린이집은 82개소로 어린이집 이용아동 2,608명, 보육고사 776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8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등 보육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의 이용자 관리와 시설물 지도점검, 공공 어린이 놀이터 9개소에 대한 정기 소독 청소 및 환경 정비, 수목 전지 작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의 균형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복지 안정망 강화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복지 대상자 현황은
33,773가구 46,215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등으로 복지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13,422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월별 확인조사 6회와 정기 확인조사 2회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소득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수불 방지하고 지원에 필요한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자격관리로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40적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사술차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41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미세먼지와 악취, 소음, 진동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악취 발생 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위생업소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내에는 4월 말 현재 7,515개소의 위생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 품목별, 그리고 위생 취약 분야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송탄 출장소 환경위생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덕 신도시 유보지 내에 환경개발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과 관련해서 진행사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치 폐기물 현황을 보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그리고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보유한 이제 땡땡 환경개발에서 중간 가공물을 취급하고 있고 방치한 방치의 총량은 58만 5,400여 톤이 됩니다. 토지 주인 LH가 처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주요 추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토지 주인 LH가 일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감사관 지적으로 인해서 송수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죠? 예. 네. 그 후에 2021년 9월에 평택시도 이행보증금으로 폐기물 처리를 일부 지원하였죠. 네.
예, 그 폐기물 처리업 의무가의 보험으로 해서 13억 8,877만 5천 원 정도 집행이 되었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후에 2023년도 4월에서 2024년도 9월에 LH가 폐기물을 전량 처리 완료했다고 주요 추진 현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문제는 폐기 처리가 완료가 되고 토양 오염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2023년도 1월 13일, 예, 2022년도 12월 8일에 오염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죠. 네 맞습니다. 예, 내렸고 정화 조치 이행 기간은 2022년도 12월 8일부터 2024년도 12월 7일까지인데 2024년도 10월 29일에 LH가 오염 통화 정화 조치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했죠. 네 했습니다. 어, 2023년에서 2024년에 폐기물 처리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토지 정화 명령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장 요청을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오염 토양 정화 조치 명령 연장을 해 주셨죠. 토양 정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 LH에서 폐기물 설계를 한 양이 약 44만 톤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반출한 양이 56만 톤, 한 26%가 이제 폐기물량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폐기물 처리는 작년 9월에 LH에서 완료를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의 연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토양 정화 명령 이행 기간이 금년도 연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LH에서는 이게 폐기물 처리를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폐기물 처리가 26%가 증가했고 거기에 따른 또 기간이 이제 소요되다 보니까 토양 정화 기간을 한 1년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작년 10월에 네, 예. 연장을 요청한 거잖아요. 아, 금년도에 2024년도 10월에. 금년도에 연장 요구는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화 조치 이행 기간이 2022년도 12월 8일에서 네. 2024년 12월 7일까지였는데 네. 10월 29일에 LH에서 오염 통화 정화 조치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한 거예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2025년 12월 7일까지 1년이 연장이 된 거예요. 네. 네, 그 토지환경보존법 시행령 제9조의 이 2항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의 규모, 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회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2024년도에 이행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못했기 네. 때문에 네. 2005년도 12월 7일까지 1회를 연장한 거예요. 네.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을 더 연장하기 전에 올해 안에 이 정화 네. 조치가 이행이 다 돼야겠죠. 네, 네. 근데 이렇게 그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장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LH 입장,
의원님 지난해 일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대로 내용을 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LH에서 연장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설계상에는 44만 톤이었고 그리고 지금 56만 톤으로 실제 폐기물 반출이 되다 보니 26%가 또 증가했고 그리고 그 폐기물 반출을 하고 나서 지금 용역 발주를 정화 용역 발주를 하고 또 입찰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3월 달부터 용역 발주 계획을 하고 있고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이게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1년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는 입장이라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건 LH에서 그렇게 얘기를 요청한 사항이신 거죠? 예, 그래서 네. 저희는 그 내용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2021년부터 해당 네. 토지 오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시민들의 우려가 컸던 사안이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빠른 이행 조치가 됐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 빠른 정화 이행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택 고덕 LH 공사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민원의 내용은 이렇게 어떤 땡땡건설에서 고덕 국제화지구 3-1 공구 내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 지시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올해 5월에 신고가 된 내용입니다. 알고 네.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2025년 5월 13일 2시에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관련자 회의를 했어요. 참석자가 LH와 그 땡땡건설 네. 등이 참석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폐기물 확인을 위한 굴착 일정 및 현장 검사 입회자 범위 등을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같은 날 2시에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을 첨부한 확인서, 이제 네. 폐기물 매립 경위가 포함된 녹취록을 첨부한 확인서가 같이 민원으로 접수가 됐고 5월 19일 월요일에 불법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본청 환경지도과로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 관련 현장 굴착을 시행했는데 네. 거기서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이 좀 발견이 됐죠. 네. 예. 그래서 2025년 5월 30일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조치 명령이 이루어졌고 땡땡건설에서 2025년 6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의견이 제출됐나요? 예, 의견 제출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건설사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매립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죄송한데 조금만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면. 예, 본인들이 이제 매립된 그 조적조 일부가 매립이 되어 있는 걸 현장에서 같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원상 복구에 힘쓰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본처분이 나갔고요. 기간을 저희는 사실 원상 복구가 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그 매립이 의심됐다고 신고하신 분이 그 현장 위치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깃발을 다 꽂아줘서 그 3-1 공구 내에서 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그 기간을 감안해서 7월 29일까지 본처분이 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LH 등 사업 시행자, 그리고 네. 시공사, 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 관련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와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규정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임의 소재는 사실상 시행사가 LH고 어떤 건설사가 시공사를 맡았고 우리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출장소의 기능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모든 현장에서 그 방대한 현장을 다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이 다소라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뭐 대규모 개발 현장에서 이런 네. 불법적인 매립 사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네. 현장 정보와 지도의 방법에 좀 네.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고도 국자지구를 예를 든다면요. 이제 곧 시작되는 공사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는 데가 좀 있어서요. 지금 다른 때보다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LH에 관련 공문을 좀 보내놨습니다. 보내놔서 그 관계되는 폐기물 처리 계획이라든지 시공사가 정해지거나 그럴 때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즉각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그 요건에 대해서만 그 향후의 계획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은 일단은 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된 사항으로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LH에서 그 건설사에서 7월 29일까지 원상 복구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입회해서 구착 관계를 좀 보고요. 현장에서 발견되는 폐기물이 성상별로 분류가 되고 분류된 폐기물이 적법하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요. 그 양에 따라서 본청 환경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고발 사항으로 이제 기소가 될 건지 아니면 이게 폐기물 양이 너무 극소수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로 또 분류가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의 양이 극소수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지도과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게 5톤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고발되는 사항보다는 생활 폐기물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 부과로 또 종료되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그 3-1 공구 현장에서 그간의 그때가 아니더라도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매립이 의심되는 전부 굴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일부만 한 거예요? 일부만 하고 거기는 지금 스탑된 멈춘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러면 공무원 입회하에 구착할 겁니다. 예. 전부 굴착을 네. 전부 다 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전에 건과 마찬가지로 토양 오염에 대한 여부도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토양 오염 관계 이제 그날 현장에서 최초 1회 때 굴착되는 사항에 토양 담당자도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본 사항은 이제 조속소였기 때문에 흙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고요. 끝까지 지켜보고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오염 관계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7월 29일에 원상 복구를 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네. 토양 오염 여부도 반드시 조사하셔서 네네. 토양 오염이 됐으면 정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네.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좀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자료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라기보다 아까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셨던 고덕 신도시 유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땡땡 환경, 네네. 네, 네. 땡땡 환경입니다. 네. 그 지금 그 58만 톤이 1차 정화 작업이 끝난 거 아닙니까? 736억 원 들여서 지금 1차가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2차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확인해서 좀 다시 알려주세요. 폐기물 제가 반출, 잘못 알고 있는 폐기물 것일 수 반출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토지 정화 전체. 토지 정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예, 폐기물 반출만 네. 지금 된 네네.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 토지 정화까지 네. 저희가 한 2, 3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제 아까도 네. 저기 네. 모 드렸듯이 네네. 금년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 이게 정화가 지금 저희 본청 보고서에도 보면 네네 여기가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게 처리 완료로 떠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누가 보면 이제 그 서류만 보면 아 처리가 완료가 됐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 정화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추계와 기간 정확히 좀 알아서 의원님들께 좀 전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네. 폐기물만 처리된 거지 토지 정화는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재 용역이 이제 3월부터 하는 거니까 이제 네. 9월까지 용역을 하고 네. 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정화가 이제 금년 9월부터 된다고 하는데 그 네. 상황도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구독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LH보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을 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오해되지 않게 지금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네네. 시민분들에게 고덕동 주민분들에게 네. 주변의 고덕면 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추장소에서도 요거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고 그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본청하고 좀 확인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절차. 저희도 뭐 항상 예. 여기가 워낙 이 사업 이거 자체가 워낙 관심이 컸던 거기 때문에 예. 예의 주시려고 했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이거 장화 신고 다녔던 곳이. 네, 맞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할 때 네. 그때 항상 이게 너무 이슈가 컸던 사항이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3쪽 경로당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출 같은 경우는 191개 경로당이 있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3쪽. 네, 그렇게 경로당이 저희가 이제 우리 관할 송출 관할 면동에 이제 쭉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총 636개소고 그 가운데 191개소가 우리 송출 관할에 있고 제가 지금 송출 통계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통리 마을은 있으나 경로당이 없는 곳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239개소가 단순하게 마이너스 있을 때 물론 통합 경로당도 있고 뭐 있을 거니까 200여 개소 정도가 200여 개소 이상이 경로당이 없어요. 우리 송출에는 어떻습니까? 경로당 없는 마을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시면 추가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8년 전에 2017년도에 저희 그 7대 의회 때 지금 9대 의회 아닙니까? 7대 의회 하반기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경로당 그때 당시에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3조에 경로당 전세 임대비가 신설돼서 추가가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때 경로당이 마을에 가니 노유자 시설을 해서 경로당으로 전환되고 뭐 이런 쭉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이때 뭐가 있었냐 전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2017년도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심권이나 뭐 시골이나 빌라로 들어가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한 번 정리가 7, 8년 동안 됐어요. 이 8년 동안.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더 이상 전세 보증금을 지원을 해줘도 들어갈 곳이 없는 마을들이 한 200군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할 수도 없고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 지원을 해줘도 전세 얻을 곳이 없는 마을들 제 지역구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로당이라는 복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좋은 시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복지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있는 혜택들 다 누리고 없는 마을은 그 권리에 누려야 될 권리도 못 누리고 혜택 못 누리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조례 지금 몇 조야 이거? 3조에 보면은 경로당 지원이 냉난방비, 뭐 냉난방 연료비, 양곡비에, 환경개선 사업비에, 사회봉사 활동비에, 프로그램 운영비에, 운동기구 구입비에 굉장히 많잖아요. 경로당 없으면 이거 못 받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느냐.
사실 뭐 복지국에서도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출장소에서도 실제 경로당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는 출장소에서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옆 동네 조례를 봤어요. 그 안성시랑 가평군에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건이 안 돼가지고 요건이 안 돼서 경로당이 요건을 갖출 수 없는 마을들의 미등록 경로당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시더라? 여주시는 저희처럼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경로당이라 함은 해서 경로당의 카테고리를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의 한 부류로 놨어요. 분류로.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품을 이 경로당이 지정된 경로당, 미지정 경로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경로당도 지원을 양국비를 지원받고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이게 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조례가 안성시에도 가평군에도 여주시에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 뭐 이거 검토해 봐야죠, 저희도. 그죠? 근데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 준경로당이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경로당의 요건을 못 갖춘 경로당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정 기간의 한도를 둬서 경로당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준경로당 제도가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노인의 어르신들께서 그러면 지정된 경로당과 이 차별이 없고 이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면 이 등록 경로당들의 어떤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견이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준 경로당이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저희처럼 875개의 통리가 있는데 636개의 경로당이 있고 한 200여 개가 없는 이런 도시들, 이런 통리, 여기를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런 지금 제도들이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지금 삐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다? 어르신들이 100세를 사시는 동안에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든 없는 마을이든 지원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 추운 겨울날 같이 모여가지고 따뜻해야 되고요. 더운 여름날 같이 모여서 시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이 부분을 포함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쉼터가 만들어졌을 때 경로당이 없으면 경로당에 준하는 양국비와 냉난방비 지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뭐 다른 어떤 방식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냉난방이 좀 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를 저희가 좀 찾아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이 200여 개의 마을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도로는. 제가 볼 때. 한두 개씩 만들어가고 시유지 찾으면 이제 거기에 사업비 투입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저희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한 것도 하나만 여쭤보면 저희 제출해 주신 페이지 22쪽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전년도 거 올라와 있습니다. 어르신들 거 했으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 거 이야기를 좀 하자면 공공어린이 놀이터 관련된 지적이에요. 요구사항에 놀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색 있는 놀이터로 꾸밀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뭐라고 써 있냐면 특색 있는 놀이터로 보완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송탄 출장소에서 조치 결과한 겁니다. 소장님, 특색 있는 놀이터로 보완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 놀이터가 보니까 좀 그 이제 규모가 상당히 좀 작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게 특색 있게 만들까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너무 적은 거는 이제 또 어느 지역은 또 보니까 이제 그 뭐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있는 것은 또 이제 또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또 주민들이 너무 아이들이 없으니 없애달라 또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출산율이나 뭐 출생률 이런 네네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뭐 평택시가 뭐 1.0을 넘었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인구 통계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청에서 이제 자료 받아가지고 보니까 뭐 1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남자애 5명 있는 마을에도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네, 네. 왜 어린이 애들 없는데 거기다 만들었냐 이렇게 질타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뛰어놀아야 될 거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얘기를 했고, 이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리는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가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뭐 제초하는 부분도 그렇고 네, 네, 뭐 소독하고 어린이 놀이터 소독하고 세척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은 뭐 그날 언제 세척하는지 모르니까 언제 소독하는지 모르니까 나가서 뭐 이렇게 지켜는 못 봤는데,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에는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잘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이제 네. 안전 점검도 매월 하고 있고요. 거기도 놀이터마다 다 이제 네. 그 배상 보험 책임도 다 들어 있고, 네네. 그리고 정기 검사도 이제 경련제로 해서 이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네. 경련제로 계속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소 검사도 하고 있고, 네. 계속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그 특색 있는 말씀하셨듯이 놀이터. 특색 있는 놀이터 만드는 게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집에서 게임 가지고 놀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TV 뭐 화려하고 하는데, 이 기존에 물론 그 시소를 타고 그네를 타고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뭔가 더 충족해 줄 수 있는 뭔가 특색 있는 놀이터들이 이게 뭐 되게 화려한 놀이터가 특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생각하는 그런 놀이터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또 친구들과 아니면은 부모, 엄마 아빠 손잡고 이게 좀 즐길 수 있는 놀이터, 뭔가를 좀 고민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고 해야 건강하게 잘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년도 네.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에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25년도에도 진짜로 모색해 보겠다는 그리고 실행해 보겠다는 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김신혜 소장님, 그 3일 동안 행감 받으시기 굉장히 불편하시고 힘이 드시죠?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3일 동안 각 상임위에서 송출 행감을 받으시는 거에 대한 그 소장님 솔직한 견해가 어떠세요? 아까도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출장소도 이제 본청과 같이 어느 위원회 한 군데 소속이 돼가지고 그 한 번에 저 심도 있게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좀 불편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잘 상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탄 출장소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하면
전년도에 세출 예산이 한 11억 7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네. 지금 각 실국소를 한 5년 전 그 세출 결산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졌었는데 지금 뭐 굳이 자료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에는 2024년도 이전에는 체육 예산을 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지역경제과로 다 이관을 시켜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예산 비교가 어려운데 그 체육 관련 예산을 빼게 되면 한 5년 전보다 한 19% 정도가 증가가 됐고 환경위생과가 한 11%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예산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를 못할 정도로 사실은 적습니다. 그게 과연 송출 관할 지역사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지역의 예산이 적절히 이제 배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중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사회복지과 뭐 환경위생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송출보다 더 예산이 더 적게 증가가 됐어요.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시긴 어렵지만 뭐 회의 시간이나 어떤 토론 시간에 그런 거는 본청하고 잘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주실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관할이 체육진흥과가 저희 관할인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국의 생태하천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죠. 그렇죠. 그 네, 관할이. 그거는 이제 네, 그런 게 참 네. 불편하다. 네. 저희가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 좀 전에 이제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공공 어린이 놀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 이후에는 그 공공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 이게 명칭이 바뀌었든지 뭐 공원 같은 거로 바뀐 겁니까? 그 이후에는 설치된 적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이제 추가로 이제 어린이 놀이터 설치된 건 없는데요. 이제 그 공원과에서 하던 공원으로 네, 지금 공원 안에 이제 설치가 어린이 되는 거죠? 놀이터가 많이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별도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공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터가 있듯이 우리가 공원에도 놀이터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놀이시설이. 네. 그렇다면 이 시설물 관리하는 그 현황에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건 공원과예요? 네, 공원과에서 합니다. 그건. 그러면 송출 같은 경우에는 송출도 마찬가지로 공원과에서도 합니다. 그 이원화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이 공공 어린이 놀이터라고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냥 그 공원으로라고 규정이 돼 있기 돼 때문에 있으니까. 이제 공원 안에 놀이시설이 분명히 있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이 명칭 네. 때문에 분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원화가 돼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 뭐 고덕동이나 송탄동 지금 도시개발하고 있는 곳에 어린이 공원, 일반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네. 놀이시설이 지금 여기에 등재된 9개소보다도 훨씬 많을 텐데 네, 그 맞습니다. 현황은 네, 사실 네.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제안을 드립니다. 송탄 공설묘지 있어요. 이거는 네.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지금 매장되어 있는 기수가 1,400여 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만장식 묘기수가 몇 개였었습니까? 2,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57기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2057기 중에 다 이제 뭐 저 이묘라 이장이나 예, 예. 이제 네. 뭐 이런 거 해서 많이 없어졌죠. 네.
그 지금 사용료는 30년 단위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이제 질의도 하고 좀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상주하고 연락을 많이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용고 묘기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지금 1,404기 중에 이 징수 대상자가 돌아오는 그 1년에 돌아오는 그 대상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기 정도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보냈는데요. 연말까지 그런 것도 한 50여 기에서 보냈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들어오는 게 틀렸었으니까 매장한 시기별로 틀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조례가 예를 들어서 예, 예. 1년에 한 50여 기 정도는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100기 정도 징수 대상자가 있습니다. 네. 징수를 꼭 해야 되는데 무용고 연락이 안 돼서 징수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0기 예를 들어 100기면 한 몇 프로 정도나 징수를 대상자를 찾지 못합니까? 한 50% 정도 됩니까? 50%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락 안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계속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공설묘지에 계속 프랜카드도 걸고, 그 이제 집중적으로 한식이나 그 구정이나 그 추석 때 해가지고 걸어놓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처도 새로 바꿔놓고 해가지고 연락이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냈는데 저희가 그 지난달에 보낸 게 있는데 연락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따져 보면 뭐 이사도 많이 가시고 해가지고 연락처를 잘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개장하실 때쯤 돼서 연락이 오면 그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개장 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예. 다행인데 이제 그냥 완전히 손 놔버리는 그런 무용고 묘가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2, 3년 전에 제가 파악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용고 그 묘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빨리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바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을 해법을 잘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징수 대상자들이 징수를 납부를 하는 그 납부자와 연락이 안 되고 회피하고 징수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납부를 회피하는 그런 상주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아도 30년에 65만 원이 뭐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징수 대상자를 꼭 찾아서 징수를 받도록 꼭 요청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매년 이장이 되거나 완전 무용고 묘로 변하거나 뭐 이게 뭐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이 매장 기수도 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50% 이하로. 그렇죠? 네. 그랬을 때에 지금이야 이제 만장 기수보다 뭐 한 30% 정도 그렇게 네. 이제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면 공설 묘지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가 많이 상실될 거란 얘기죠. 그때를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송탄 공설 묘지에 대한 어떠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수로 한 10,000평 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큰 평수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상주분들이나 여기 계신 안장되어 계신 분들한테는 뭐 죄송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공설묘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그때 되면 늦을 것이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환경위생과 좀 보겠습니다. 그 환경부 그
우리 감사를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차피 이제 환경 위생과 오셨으니까 네. 완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되뇌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사회조사 그 환경 체감도 조사를 2024년도 8월 달에 31,740가구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표본 조사를 다 했는데 네. 대단히 불행하게 우리 평택시가 뭐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항목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 환경 이 5가지 항목을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기 부분에서는 매우 나쁘다 응답이 제일 많았어요. 꼴찌를 했고 수질 꼴찌에서 3번째, 토양 아까 토양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토양 꼴찌에서 5번째, 소음 꼴찌에서 2번째, 녹지 환경 꼴찌에서 7번째, 종합 꼴찌를 했어요. 이거 대단히 치욕스러운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 체감도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가. 그래서 우리 열심히 뭐 노력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형 환경 규제 대책, 환경 예방 대책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본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우리가 빨리 이런 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그렇죠. 네, 의원님 생각 맞습니다. 네. 그냥 맞습니다. 한마디 끝나는 겁니다. 아니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그 자료에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배출량이 0.78kg로 1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네네. 이 정확한 겁니까? 어디에 데이터를 뽑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평해 비화사하고 평안환경으로 쓰레기 이제 채집이 되면 에코센터로 이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생활 쓰레기만 말씀하신 거죠? 예예 그 일반 폐기물하고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 맞습니다. 원님 아,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이것도 환경부 할 때 그 자료 띄워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네. 하루에 그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 네. 이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보면 우리가 생활계 폐기물 그 배출량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또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2.7kg를 배출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 통계 자료가 이렇게 많이 틀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송출에서 데이터를 뽑은 게 맞는 건지 아, 네. 아니면 통계청에서 뽑은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조금 틀린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우리 평택시에 64만 인구가 한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985kg의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평택은 쓰레기 천지가 될 것이다. 네. 라는 경고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쓰레기 배출량 줄이는 어떠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네.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한 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현황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뭐 음식점이 뭐 일정 평형 이상 뭐 집단급식소 뭐 이런 데가 이제 감량 의무 사업장인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운영 실적에 따라서 네.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그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고요. 지금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지도 점검을 하는데 그 음식물이 그 사업장에서는 이제 발효기라든지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좀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재활용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지, 또 그거만 위탁 처리하는지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체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만 하고 뭐냐면 있습니다. 예. 식품정책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식품정책과가 이제 단속이나 어떠한 그 점검이나 이런 거 예. 위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특히 이게 거의 음식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단속 유지가 아니라 예. 좀 잘 이런 정책을 잘 따라주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좀 많이 좀 펼쳐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식품정책과 예산이 경기도에 50만 이상 10개 지자체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가 밖에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 예, 그런데 역시나 인센티브 페널티는 있는데 인센티브는 예. 없더라.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정책도 많이 사용을 하셔야만 네. 이 업체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생활 쓰레기 발생 이 처리를 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네. 일반 폐기물 일일 뭐 91톤, 재활용 40톤, 매립이 있습니다. 0.86톤, 그러니까 860kg를 매립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평균. 네. 이게 어디다 매립을 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예, 요즘에 저는 이제 이런 예. 생활 쓰레기를 과연 매립하나? 매립하는 곳이 있는가? 이게 데이터가 맞나? 저는 의구심에서 이 진작 봤으면 제가 자료를 어디선가 찾아봤을 텐데 네. 조금 전에 잠깐 훑어보다가 보니 네. 좀 매립 사실이 있어서 예. 이거는 별도로 예. 확인하고 확인하셔가지고 네. 매립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많지 않은 예산 집행 뭐 잘 해주시고요. 2025년도에도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체육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체육진흥과 쪽에 말씀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표정이죠. 네. 도대체 그 체육진흥과 PPT 좀 띄워주실래요? 하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제 질문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6페이지입니다. 물품 2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봤더니 쭉 이렇게 자료들이 있던데요. 화장실의 편의용품을 1년에 얼마나 구매를 하실까요? 이제 이게 저희가 4개 업체에 지금 공중 화장실이 저희가 57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57개 공중 화장실에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금 말씀하신 편의용품을 한 460만 원 정도씩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지역에 4개 업체만 있나요? 지역에 4개 업체만 있는지 그 이상은 있는지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네. 못했고 지금 현재 그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3개 업체 하다가 또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납품을 하고 계세요.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관계는 제가 이제 담당자하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서무 담당자 얘기는 기존에는 한 3개 업체가 했는데 이제 그 지역사회다 보니까 또 하나 늘렸다. 예,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어서 한 개 정도 추가해서 지금 분배를 하고 있고 담합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또 여건이 사실상 그 이 편의용품을 배부를 하는데 북부 지역에 57개 화장실이 있고 기존에 또 화장실을 이제 위치라든지 배부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고 해서 또 이게 이제 바뀌다 보면은 또 이게 제때에 또 배부가 안 돼서 이런 민원도 있었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업체가 12개의 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배부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은 좀 도모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화장실에 대한 여건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장점은 파악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계약사항을 봤을 때 그 부분은 고민했던 건 사실입니다. 안중도 똑같이 4개 업체가 하고 계시네요. 예. 예, 돌아가면서 1월 달에 네. 납품하고 5월 달에 납품하고 네. 예, 1년에 이렇게, 4번. 예. 네. 그 중에 2개 업체는 겹치고요. 예, 그건 확인 저, 못했어요. 예. 이게 뭐 수의계약이라 뭐 위법은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뭐 장점이 있겠죠. 네. 하던 업체가 계속하면 편하죠. 공무원들은 네. 편하시죠. 그게 뭐 장점이 더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뭐 그렇죠. 위치도 예. 다 알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공정 경쟁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예. 네. 그리고 이 중에 업체명 같은데 대표자 성함이 틀린 분이 계셔서요. 아, 이 4개 업체 그리고 밖에 듣고 계실 텐데 안중 출장소도 이 4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좀 행간 마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라보기 나름인데요. 그 업체 4개가 담합이라고 누군가 제기하면 충분히 기사화도 되고 네.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 예. 다행히 제가 계산을 해보니 뭐 2천만 원이 넘진 않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으로 주지 못하니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3개 업체였으면 2천만 원이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다행히 4개 업체로 넓혀서 한 1,7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3개 업체였으면 예. 2천만 원이 넘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거를 매달 쪼개서 주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은 사실 되고요. 네.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민원이 다수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제 뭐 또 다른 이해관계 이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미리 뭐 상황을 파악하시고 네. 검토해 주시고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이고 계속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육진흥과 쪽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 체육 관련된 시설이 송탄출장소의 지역경제과라 네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럴 수는 있긴 합니다만 또 체육을 담당하시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출장소는 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 네. 의회가 이렇게 찢어놓다 보니까 네. 또 뭐 그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 쪽에 말씀을 드렸으면 소장님이 좀 인지를 하시고 대안을 좀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한 개 단체가 야구장이 평택에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시 사립 말고요. 3군데가 있고 포승 쪽에 한 군데 있고 진이에 있고 서탄에 있습니다. 포승과 서탄은 제가 전수조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진이에 있는 곳을 살펴보았더니요. 한 개 단체가 1년에 뭐 23년도에 365일 중에 200일 넘게 쓰고 있고요. 24년도에는 침수 때문에 많이 쓰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123일 쓰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더니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하루에 한 25일치, 27일치씩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가서 쭉 적으시고 내면 접수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이제 그 조례상에 보면 이제 30일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이제 거기 진희 야구장이 이제 라원고등학교에서 네. 이제 주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게 옳으냐. 다른 동호회 분들이 안 씁니다. 그래서 뭐 계속 빌려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라원고등학교가 계속 써서 못 쓰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서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라원고등학교는 저기 진희야구장은 거의 이용을 안 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담당 과장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탄은 다른 동호회가 많이 쓰는데 진이는 왜 안 쓸까요? 예약이 안 되니까요. 네, 네. 저도 지금 뭐 의원님께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쪽에서 또 이제 그 뭐 라원고등학교가 이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또 이제 야구를 또 잘하는 곳이고 또 이제 그런 학교가 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제 역할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라원고등학교가 좋은 실력을 내고 있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분들이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독점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천부지에 있는 시설물을 불법으로 쓰지 않는 상황에서 알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근데 넘어가셨던 것 같고 양성화를 하던 다른 대안을 만들던 요거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은 해야겠다.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니고 올바른 게 좋은 거니까. 예.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문제 지적이 계속 아니 됐을 그래서 텐데. 이제 네. 저기 그 저도 이제 먼저 현장 활동할 때 가서 보고 이제 거의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 팀장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나서 저도 또 이제 이렇게 잊혔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또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제도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날짜를 예약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문제라면 뭐 그 방법을 좀 찾아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뭐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기존에 저희 그 복지국하고 환경궁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그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다만 참조하셔서 개선하시는데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